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허원순 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허원순의 세상보기. 굉장히 진지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저도 그 댓글 일부 봤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함께 고민해가고 또 좋은 지적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상당히 저 나름대로 지금 업데이트 할까요? 고무데이트 할까요? 그래서 더 많은 우리가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예리하게 지적해 주는 부분도 있고 다만 이제 거기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 지금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이제 제 본업이 또 있고 그래서 장 박사님 시간 그런 제한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얘기 하나하나 하다 보면 방향성을 잃을 수가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미시적으로 아주 강론해. 그래서 일단은 저희 프로그램 좀 맡겨주시면 장 박사님하고 제가 일정 수준까지는 쭉 가보겠습니다. 그러고 해서 필요한 거 하는데 하여튼 댓글은 굉장히 도움도 되고 저도 저지만 우리 배나TV에 굉장히 힘이 되니까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댓글 많이 해주시고 뭐 저 자신은 괜찮습니다만 그 배나TV가 많이 되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채널과 이런 사회적 어떤 그 공유, 공부, 소통 뭐 이런 거에 난 뭐 전 소통이란 말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채널이 있어가지고 서로 공부하고 서로 이제 인식을 공유하는 그런 거 꼭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들려주실 예, 오늘은 조금 이제 약간 원론적인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안하고 관련도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산업화, 산업화가 왜 필요하고 산업화가 어떤 기능을 하고 산업화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산업화란 말을 쓰고 산업화가 필요하다는데 산업화의 본질 핵심을 모르는 것 같고 왜 산업화가 필요하고 그건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서 일단 의료다 민영화다 당태리 한마디로 의료를 산업화하자는 거거든요. 네, 산업화 이게 핵심이죠. 그게 왜 안 되느냐? 그다음에 산업화를 잘못했을 때 우리가 산업화의 잘못이라기보다 산업화 이후에 그 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못되면 바로 조선과 해운과 같은 저런 산업이 또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 산업화의 본질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산업화라는 게 결국 어떤 제도를 만들 때 처음에는 이제 제도를 설계하고 인적 물적 그 토대 이 토대를 만드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최소한 운영비는 나와줘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지금 중요한 얘기 다 들으면 쉽게 말해서 산업화란 인재를 끌어모으고 혹은 인재가 끌어몰리게 하고 자본이 들어오게 하고 혹은 자본을 끌어모으고 그렇게 모험을 해서 거기에 기술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돈을 벌고 이익을 높이고 그러면서 모두가 즐겁고 풍요롭고 나아지는 과정 그걸 산업화라고 저는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스포츠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신성한 스포츠 이렇게 말하죠. 신성한 스포츠의 웬 돈질이냐 신성한 스포츠의 웬 자본 논리냐 신성한 스포츠는 아마추어리즘이죠. 그렇지만은 스포츠가 진짜 재밌는 게 아마추어리즘이 재밌습니까? 프로 선수의 그게 재밌습니까? 극한의 경기력을 보는 게 재밌죠. 아니 그리고 순수 아마추어 100m 달리기도 순수 아마추어는 없습니다. 그게 뭐 누굽니까 저 자메이카 선수 그 키 큰 그런 아주 우사인 볼트 같은 볼트에 세계 기록 보유자 광고주가 붙어주고 그게 띠으로써 스폰서가 붙어주는 그것도 다 산업화거든요. 그러면 이거 더욱 재밌고 우리가 열광하는 거예요. 마라톤도 그렇고 자 그래서 스포츠를 순수하게 스포츠 그 자체로만 본다는 거 하고 우리가 거기가 자본이 쏠리게 하고 인재를 끌어와서 국내 스포츠도 미국 뭐 NBA는 말할 것도 없고 영국의 프리미어 얼마나 재밌습니까? 유러피안 우리의 프로리그 이런 것들이 인재를 모으고 돈을 모으고 거기에 부가가치를 일으켜 가지고 선수들도 몸값 올리고 거기 산업에다 티켓 방사 뭐 온갖 상표 장수 뭐 그렇게 함으로써 일자리도 만들고 재미를 더 많이 주는 게 이게 산업화다 이겁니다. 스포츠를 순수하게 아마추어리즘의 공간을 했을 때 이렇게 재밌는 게 발전이 안 하고 기록도 안 나온다 이겁니다. 미국의 NBA 보십시오. 미국의 내셔널 리그 야구 메이저리그 대표적인 골프 아닙니까? 골프 프로 그거 산업화가 안 돼가지고 스폰서십이 안 하고 대회가 안 본다면 그렇게 재밌고 미친 듯이 하겠냐고요. 또 하나만 봅시다. 엔터테인먼트. 과거에 우리가 어릴 때 70년대 80년대 YG 엔터테인먼트 없었습니다. SM 없었습니다.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없었을 때 그냥 출연진은 누구하고 출연료는 바로 거래하고 이랬을 때도 과연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는 게 나와서 한국에 걸그룹이 나올 것이며 싸이라는 게 나왔을까요? 싸이가 나와서 전 세계 조회하고 한류 문화하고 이런 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는 걸 인정해주고 똑똑한 사람들이 나가고 자본이 들어가서 인재를 키우고 한국 해줬기 때문에 네. 그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되면서 컨텐츠를 만들고 한류 문화까지 만든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결국 자기와 시간을 투자했을 때 네. 그에 상응하는 돈을 벌 기회 네. 이게 있어야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분야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또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 음식을 뭐 해외에 내보낸다. K-푸드 네. 그런 네. 얘기합니다. 한류 문화 좋습니다. 우리 한국의 고급 음식을 보내는데 이거를 정성만 열의만 가지고 해외에 나갑니까? 여기에 바로 자본을 투입하고 뭐 조태권 씨 같은 조태권 네. 회장, 광주의 회장, 뭐 그런 사람, 네. 화요한 문 닫았죠 결국. 예, 뭐 어쨌든 네. 그거를 하고 인재를 넣어가지고 그 스토리를 만들고 막 산업화할 때 우리가 K-푸드이 퍼져 나갈 수 있는 거지. K-컬처, K-팝, 전 싸이가 그다음에 그 걸그룹이 일본의 연사마부터 해가 우리의 문화 저력을 쫙 대중문화의 저력을 내보내는 게 산업화가 안 됐으면 저는 안 됐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산업화다 이게.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산업화하면은 막 자본이 들어가서 뭐 저거 하는 이런 헛성에서는 좀 벗어나자. 산업화는 그다음 이야기합니다. 네. 인재를 모으고 인재가 돈 있어야 인재가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자본이 들어가는 거는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해 줄 때 자본이 들어갑니다. 자본은 봉사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렇게 인재와 자본이 들어가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더 많은 이익, 더 많은 서비스, 더 많은 감동, 더 많은 재빈, 더 많은 어떤 볼거리 그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또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미국 프로야구장에 혹시 가보셨어요? 네. 제가 미국 프로야구장에 때 가보니까 아마 유럽의 프리미어 축구장들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잠시 야구 공수 교대 중에도 막 온갖 재밌는 거 나오고 퀴즈 시하고 오락하고 그렇죠. 그 대신에 옛날, 이제 옛날 영상도 보여주고 기록은 막 쓰시나 그렇게 혼을 빼놓고는 그 대신 그 안에 요 맥주 요만한 컵에 한 잔에 네. $5, $6 받잖아요. 네. 그다음 입장료 받잖아요. 밤에도 야구합니다. 선수 저기서 데려와서 몇십억, 연간 몇백억도 데려와서 쓰고 네. 재밌고 즐겁고 일자리 생기고 그게 종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축구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아시아에서 제가 언제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가장 정기적으로 가장 많은 나라가 참가한 대회가 무슨 대회라고 생각하세요? 아시아에서 정기적으로 킹스컵, 박스컵 뭡니까? 뭐 그런 건가 아닌가요? 네. 20세 이하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그런가요? 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그 나이 때까지는 부모에게 생계를 의탁하면서 축구만 해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축구 실력이 좀 떨어지는 나라는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옛날에는 연령도 좀 어떻게 조작해서 내보낼 수도 있었고. 근데 성인이 돼도 축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진 나라가 몇 안 되는 겁니다. 네. 그것도 그만큼 산업화 돼야 하는 거예요? 산업화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20세까지는 아무리 재능 있는 축구 선수라도 이제 나이 먹으면서 생계 유지를 자기가 해야 되는 거니까 축구를 못 하게 되고 그래서 성인 축구보다는 청소년 축구가 아시아에서 가장 말하자면은 정기적으로 많은 나라가 참가한 대회가 됐던. 그 이야기 하니까 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그런 것들 산업화를 전제라면 청소년 축구를 해가지고 잘하는 애들은 유럽으로 진출할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죠? 어디 네. 영국, 이탈리아 진출할 기회가 되면 그 몸값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기초 산업화가 된 다음에나 수출이 그렇죠.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산업화 인식이 돼줘야 그게 네. 간다 이게 제 이야기는. 그런 걸 우리 국내에서 시장이 좁은 고로 어렵다 치면 그렇게 해서 유럽에 뛸 수 있는 게 바로 스포츠 산업, 축구가 산업화된 거에 산업화된 사회에 갈 수 있는 준비도 마인드 열려야 그러고 한번 나가면 네. 아마 뭐 몇십억씩 벌어올게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결국 우리가 수출이 뭐 물건만 수출입니까? 좋은 서비스, 네. 좋은 기량 다 서비스거든요. 제가 또 의문을 갖고 있는 건 아까 이제 신성한 스포츠에 왜 돈이냐. 최근에는 프로 스포츠가 번성하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은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의술은 인술이다. 바로 그래서 산업화되면 그래서 이제 그 넌센스인 거예요. 그게 넌센스인 게. 자, 우선 그 의술을 이야기하기 전에 약학을 한번 이야기해보자. 네. 우리나라 얼마 전에 한미 약품이 외국에다 그 무슨 수출해서 조 단위의 로열티를 받았죠. 네. 그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신성한 약학을 카피라이트를 받은 거죠. 예, 신성한 약학을 돈으로 계산하고 파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네. 그럼 약학은 되고 의학은 안 됩니까? 의료 병원 치료는 되고 약학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우리가 수출해서 돈 버는 건 괜찮고 네.
우리가 돈 주는 거는 좀 곤란하다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그거는, 걸까요? 네, 그건 또 다른 의문입니다만. 그거는 이제 또 다른 수구주의적 네. 태도니까 어떤 스탠스에 관한 문제인데 네. 기본적으로 약학이 우리가 의학 제도, 의학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좋은 그걸로 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산업화에 인재를 넣고 기술을 넣고 자본을 투자해서 성공한 사례고 부가가치를 무진한 그거예요. 네. 약학은 되면서 의학은 안 된다. 그건 넌센스라. 의료도 지금 이미 우리가 뭐 의료 민영하다 무수한 얘기를 다 뭐 지금 ABC부터 갈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료도 이렇게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자본을 투자할 때가 국내 자본이 여유가 있거든요. 그럼 의료 산업화로 가자 이겁니다. 네. 산업화라는 말에 너무 겁먹지 말고 산업화가 인재를 끌어모으고 돈 모아서 더 의료 기술을 우리 의료 산업이 발전했다면 외국에서 우리 치료받으러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의료 기술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길을 두고 산업화라면서 신성한 의료 왜 신성한 스포츠는 그렇게 안 되고 신성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의료만 신성합니까? 약학은 신성하지 않습니까? 언론, 교육, 종교 모든 게 신성합니다. 우리가 주택 정책보다 더 신성한 게 있습니까? 암집에서 음식보다 더 신성한 게 있습니까? 네. 이 세상에. 그러면 집은 왜 건설 산업은 왜 됩니까? 건설 산업은 건설 산업을 네. 두었기 때문에 민간에서 저렇게 신기해서 아파트를 개발하고 연립 주택을 개발하고 대량 주택을 하고 값싸게 적은 비용으로 값싸게 같은 비용으로 더 나은 주거주택을 지금 짓잖아요. 그렇습니다. 현대주택이. 네. 바로 건설 산업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산업화. 네.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옛날식으로 쌀을 해가지고 농사를 해서 정미소에서 쌀가마니에 넣어가지고 배달하는 정도 되겠습니까? 지금 그것도 이미 기계의 힘이 들어가요. 그게 조금 더 갔지만 네. 그거는 초보적인 단계의 네. 산업화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산업화가 더 돼서 쌀 농사 단계부터 재배, 정미, 그다음에 담는 것도 알록달록하게 온갖 계획에서 구미대로 또 비료와 이런 거 동법에 따라서 종류 무수한 미작 산업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다양한 네. 쌀을 먹고 더 맛있는 먹고 쌀 먹어도 이런 봉지에 이쁘게 담은 걸 먹잖아요. 그 신성한 음식은 왜 쌀은 왜 의료가 더 신성합니까? 밥 먹는 밥이 더 신성합니까? 그 산업화라는 건 결국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게 만드는 동력이다. 저는 그렇죠. 이렇게 의료도 똑같은 겁니다. 의료는 그럼 왜 이 신성한 의료를 산업화합니까? 네. 의료야말로 우리가 한시부터 안 입고 못 산대요. 그러나 의료가 산업화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옷도 만들고 이런 옷도 만들고 네. 다 되는 걸 이거를 산업화에 저는 반대가 장 박사님 산업화의 반대를 뭐로 봅니까? 원시화 좋습니다. 네. 저는 지금 우리 정도의 산업화된 사회 산업화 반대는 관제화라고 합니다. 정부 공급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모든 걸 공급한다고 치고 계획 경제가 되면 산업화가 반대될 것입니다. 예를 극단적인 경우가 사회주의 경제죠. 네. 정부에서 전부 다 해서 계획 경제에서 오설 경제 이렇게 품질 좋고 이렇게 다양하게 줄 수 있을까요? 밥을 안정적으로 산업화하고 다 공급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주택은 정부에서 공급해서 이렇게 지금도 어려운 주택 힘든 사람도 많지만 이렇게 다양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시장의 힘을 거스르려는 모든 시도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실패 영역이 나오거든요. 시장의 실패 영역을 공공부문이 해주면 되는 겁니다. 네. 아주 저소득층의 임대주택, 민영주택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보완해주면 되는 겁니다. 밥을 못 먹고 걷는 산업화에 사각지대에 놓은 사람한테 저소득층한테 바우처를 줘 쌀을 주면 되는 거라고요. 의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료 자체도 예컨대 하나의 산업화가 되어버리면 될 문제를 그 자체를 산업화를 배격하고 공공부로 하다가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엊그저께 월악산 종주를 아주 세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 종종할 때 산에 가보면은 알록달록 좋은 장비 머신 있습니다. 그러면 등산 가는 거를 내버려 등산 산업은 아니지만 적어도 아웃도어 의류 산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웃도어 등산용품 산업화가 되니까 자전거 뭐 요거 요새 그 정부가 그 많은 걸 공부할 수 있습니까? 산업화 정책을 내놓고 열어주면은 자본과 인재가 몰리고 자유로운 국경이 없는 자유로운 통상이 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고 최신품이 들어와서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산업화다. 그래서 그 산업화의 반대는 원시화, 그렇죠. 기술이 탭으로 원시화고 아니면 관급화, 공공화다. 관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의 욕구. 개인의 욕구가 뭔지를 가장 잘 아는 거는 개개인이기 때문에 이 관제화라는 거는 개인의 욕구를 나라가 모두 알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관급화과 그 계획 경제의 그 문제점과 철학적으로 가면 그거는 끝도 없는 얘기고 그까지 아니더라도 예컨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아까 말한 뭐 스포츠라든가 뭐 무슨
예를 들어 유학, 유교를 뭐 발전시키자, 옛날 전통 문화를 발전시키자 이런 것도 산업화 논리가 아니고 정부가 하면요, 정부가 우선하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요. 정부는 예산이 1이 들어가면 간섭은 10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10을 넣으면 간섭은 100이 되는 네. 겁니다. 그 간섭이 규제라는 거고 또 간섭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 들어간 돈을 있는데 그걸 공공부문에 마구 퍼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본다는 명분 하에 하거든요. 네. 그러면 간섭하기 시작하면 그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산업화를 두면 산업화에서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되거든, 쓰러지거든요. 네. 또 새로운 주자가 나와서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산업화가 안 되는 분야가 나옵니다. 그건 지급 안 하면 됩니다. 지금 산업화를 여건이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10년, 20년 대 소득이 더 올라가면 산업화가 또 자연이 되기도 하고, 또는 미국이나 잘된 데서 산업화가 앞서된 데서 들어와서 그 선진 기법, 더 나은 자본으로 산업화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네. 가령 호텔, 국내 외국에 오는 사람들을 호텔을 지어주자. 국내 할 돈이 없다 가령. 그럼 정부가 한다. 잘할 수 있냐? 그런 경우는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서 외자로 들어와서 산업화가 네. 되면은 호텔을 만들고 서비스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보면 1950년, 60년대 예를 들어 대한항공 전신이 한국공항공사인가 해가지고 정부에서 KNA. 네, 네. 정부가 네. 운영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의 석유산업도 유공해가 석유공사에서 기름 다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KT, SK 가기 전에 한국통신이 다 했고요. 네, 그리고 집도 예, 한국 주택공사. 이동통신이 다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정부가 그런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잘했나요? 그 뭐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잘했나요? 네. 아니 그때 항공 같은 경우 그때 항공하고 지금 대한항공 물론 딱 잘라서 수평적 비교는 어렵지만 대한항공하고 항공 산업화에서 아시아나가 경쟁하면서 하는 이 편리함이 대단한 거냐? 그 당시야 그냥 뭐 저가 항공사도 많이 그렇죠, 생기고. 나오죠. 네. 그런 문제. 그다음에 그 유공과 그 한국통신에 독점해가지고 정부가 하던 시대와 지금 KT, SK 한국이동통신 네. 대신 나눠서 하는 이 산업화된 통신 네. 산업화된 거 어디가 서비스가 난 얘기죠. 어디가 효율적이고 어디가 일자리를 만들고 국제 경쟁력은 또 어디가 나으냐? 그건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 네. 이런 경우로 볼 때 우리가 산업화의 본질을 본다면 산업화의 본질을 본다면은 답은 나와 있는 거 아니냐? 의료인들 그게 예외가 못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근데 왜 의료 산업화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명분이죠. 그 공공해가지고 뭐 공공해가지고 그 무수한 뻔한 논리들을 하고 의료 혜택이 고루 안 된다고 하는데 뭐 또 일시적으로 한 이원화 되면 또 어떻습니까? 의료 서비스를 네.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병원에 가면요 특진료 해가지고 이원화 돼 있습니다. 네. 특진료 해가지고 좋은 선생님 더 볼래 하면은 더 주고 이원화 돼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 아니에요? 그래서 의료 보험을 특별히 더 내거나 나는 공적 의료보험 안 내고 사보험으로 내고 병원 별도로 받을게. 네. 그런 틈을 열어줘 버리란 말이죠 병원. 그러고 나는 뭐 지금의 장 박사님은 저처럼 지금의 의료비용 내고 요 정도 의료 서비스 받을래. 또 이대로 가면 되는 네. 거고 한 달에 난 의료비를 비용을 의료보험을 한 달에 300만 원, 400만 원 내고 더 좋은 의사 선생님한테 더 좋은 치료 받을래. 그 시장 열어주면 네. 그게 산업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의료 수가를 전부 다 정부 통제를 받는 공공기관에서 뭐는 얼마 해가지고 받고 병원은 뭐도 못하게 네. 영리란 이름하에 못하게 병원에 빵 장사도 못하게 병원이 역설적으로 장례식장이나 해가지고 먹고 산다 말이 되는 이게 겁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분야든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나는 게 국민의 그 행복 총량을 늘린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도 산업화의 결과로 그렇게 네. 됩니다. 산업화가 안 되고 정부가 하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산업화 해가지고 경쟁 정책을 잘하고 일어놓고 인재가 오고 하면 소비자 선택 나는 LG를 살 것이냐 삼성의 갤럭시를 살 거냐 LG를 사고 심지어 나는 그중에 애플을 살 거냐 삼성이가 네. 해외까지도 더 선택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비누도 한 종류, 뭐 네. 샴푸도 한 종류, 뭐 방송도 병원도, 네. 방송도 보십시오. 방송 산업화가 안 될 경우 KBS처럼 혹은 북한 하나만 있다고 북한처럼 뭐 무슨 중앙TV 하나만 보면 무슨 재미로 보겠습니까? 네. 그게 방송 산업으로 해가지고 무수한 방송들을 열어놓으니까 재밌는 걸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외 채널도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소비자 선택도 늘어나고 거기에 문제는 일자리가 생기고 투자가 생기고 무수한 부가가치가 나온다 이거죠. 네. 근데 의료라고 산업화를 이러면 안 되면 안 된다. 제가 거듭 얘기하는 거는 산업화의 본질은 아주 단순하다. 인재를 모으고 자본을 모으고 거기서 부가가치를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면 오케이다 이거죠. 네. 그 예외가 될 때 밥은 안 되고 의료는 안 되고 밥은 된다. 주택은 왜 안 됩니까? 의료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본질을 바라보면 답이 나온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본질은 산업화입니다.
네, 산업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네. 조금 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잘하고 외국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